야, 요즘 정치 얘기 좀 들어봤냐? 특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정책들 말이야. 국민의힘이 엄청 비판하고 있거든. 보니까 입법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더라. 이게 뭐냐면 사회 문제 생기면 일단 법부터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해.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사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는 한계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고 할 수 있지.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최근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책들을 콕 집어서 비판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 문제 기억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거야. 근데 민주노총이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근무를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잖아. 이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거지. 그래서 민주당이 심야 근무 시간이나 일수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고 검토했었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문제 생기면 일단 막고 보자는 좌파식 규제 만능주의라고 엄청 강하게 비판했어. 이유가 뭐냐면 새벽 배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기사들이 있잖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새벽 배송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해. 이런 법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당장 편리하게 새벽 배송 이용하던 소비자들도 불편해질 거고 물류 시스템 전체에 혼란이 올 수도 있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심야 근무 금지 조항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새벽에 신선식품을 받아볼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새벽 배송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결국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새벽 배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수많은 프리랜서 기사들의 소득 감소 또는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규제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지적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65세 정년 연장이야. 이것도 민주노총이 법으로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딱 정해버리자고 제안했거든. 민주노총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어. 얼핏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기득권, 대기업 노조의 철밥통 연장을 위해 국민적 부담은 외면한 채 무리한 요구를 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 이건 왜 비판하냐면 정년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야. 현재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고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곧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그걸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야. 특히 현재 청년 실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지. 예를 들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정년 연장이 모든 고령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안정된 직장에 있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야. 결국 이런 비판의 핵심에는 입법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거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사회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잖아. 특히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사회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 법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너무 쉽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인 거지. 이러한 입법 만능주의는 결국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법은 국민의 합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익 집단의 요구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또한 법은 사회 변화에 대한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모든 사회적 현상과 갈등을 법적 잣대로만 재단하려 들면 사회의 다양성과 자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 국민의힘의 비판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부 입법들이 특정 이익 집단, 그러니까 거대 노조의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해.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거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 예를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사용자 측의 입장이나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는 결국 법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는 거야. 모든 입법은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지.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법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야.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입법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은 단지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 법이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때로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나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 존중해야 할 때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 너무 많은 규제와 법률은 오히려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법이 필요하지만 그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지. 입법 만능주의는 결국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정부 의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때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거야.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단 하나의 법률이나 규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각 부문의 자율적인 협력과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법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실제로 많은 정책들이 약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다른 계층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잖아. 이처럼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법이라는 것이 칼날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 단순히 이념적인 잣대로만 문제를 재단하고 한쪽의 주장만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실증적인 데이터와 사회,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거야. 포퓰리즘적인 입법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지.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사회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입법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단순히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진정한 법치는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법이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거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